네, 저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영등포 구청장 후보로 최종 확정된 조유진입니다. 예, 저희 영등포 구청장 경선은 5명의 후보자가 각축을 벌인 끝에 결선까지 거쳐서 저 조유진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저에 대해서 보내주신 우리 당원 동지들과 구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꼭 승리하도록 그렇게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영등포는 뭐 아시다시피 지난 12.3 내란 당시에 그야말로 영등포 구민의 손으로 내란을 진압한 그런 민주주의의 성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영등포는 국민의힘 세력이 아직도 영등포 구정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옳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마땅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영등포 구의 모든 지방 권력을 저희 민주당이 되찾아서 그동안 멈춰 있었던 영등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 이게 제가 영등포 구청장에 도전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영등포에서 5대째 토박입니다. 그동안 영등포에 토박이 출신 구청장이 없었습니다. 제가 구청장이 되면 토박이 출신 첫 구청장으로서 남다른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지식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구청장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예, 일단 뭐 전체적으로 영등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현안은 재개발 재건축 문제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공업지역 정비 문제가 있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영등포가 매우 노후화된 주택 단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시급하고 굉장히 재개발 재건축 대상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가지고 차질 없이 또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또 소외받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이 없도록 주민들의 이익, 그 다음에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또 세입자 분들의 권익 이런 것들도 다 촘촘히 챙겨서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중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영등포가 전국에서 가장 범위가 넓습니다. 면적이. 그래서 이거 중공업지역도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잘 정비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뿌리 산업과 문화예술, 그 다음에 첨단 미래과학 이런 것들이 모두 함께 맞물려서 공존하고 그 속에서 그쪽 주민들께서도 이제 직주 근접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지역의 어떤 도시로서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생활 편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충돼서 주민들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공약 중에서 이제 저희가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영등포의 도시 브랜드 대전환입니다. 지금까지 영등포는 뭐 유서 깊은 그야말로 서울의 대표적인 자치구죠. 한강 이남에서는 사실 과거에는 영등포구가 거의 전체를 다 포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 자치구가 생겼지만 그래서 영등포는 25개 자치구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영등포만의 어떤 독자적인 역사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또 영등포 토박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의 도시 브랜드를 좀 더 좋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영등포의 모든 주민들의 이익으로 될 수 있도록 영등포의 지역 발전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다. 이게 이제 도시 브랜드 대전환 정책. 이게 이제 저는 가장 역점을 두고 있고요. 다른 정책들도 어떻게 보면 직간접적으로 이러한 도시 브랜드 대전환에 연접되어 있다, 맞닿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영등포가 그동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물론 공업지역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었고 또 최근에는 여러 이제 아파트 단지도 새롭게 들어서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영등포가 이제 미래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창업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창업이 활성화되는 창업특별구로 만들겠다. 이게 또 저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이제 저희 영등포구 창업특별구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창업하면은 뭐 청년
창업을 중심으로 하는데 청년 창업, 왜냐하면 청년들은 자금도 없고 경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초기 인큐베이팅 하는데 이제 주로 역점을 두는데 반해서 저희 영등포구 창업특별구는 예컨대 중장년층이에요. 그다음 은퇴자들, 그리고 또 경력 보유 여성, 옛날에는 뭐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경력 보유 여성이라고 하죠. 이분들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네트워크를 그야말로 자산으로 삼아서 새롭게 어떤 창업의 원동력으로 삼아서 그것이 그분들의 어떤 인생 이모작도 가능하게 하고 그것도 동시에 지역의 경제 발전으로 또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이제 그 핵심 공약 중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가 네트워킹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구정운영과 관련된 건데요. 저는 이제 구정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공정성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구청에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민주성, 투명성, 공정성 이것을 구정운영의 최우선 순위에 둘 건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각 분야별로 또 뭐 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지만 특히 그 민주성과 관련해서는 주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직통번호를 공개해가지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구청장이 뭐 주민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영등포 38만 구민의 보좌관 역할을 충실하겠다. 제가 보좌관 생활도 오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좌를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구민들의 보좌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저의 그 경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청와대에서도 근무를 해봤고 국회에서도 근무했고 또 정당 근무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치 또 중앙정부와의 어떤 네트워크 그 업무 시스템 이런 거에 대해서 익숙하고요. 정책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저만의 이제 고유한 어떤 장점이라고 하면은 첫째는 당정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현재 이제 이재명 정부 그리고 이제 정원호 서울시장이 이제 당선된다고 했을 때 정원호 서울시장 이분들과 가장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민주당 소속인 제가 가장 적임자다. 어차피 그 지역의 여러 예산이라든가 정책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그 다음에 광역지자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구청장이 되는 것이 영등포 발전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정책 전문성인데요. 저는 실제로 과거에 뭐 청와대와 국회에서 근무하면서 국정 운영 경험이 있고 또 지자체에서 지방 정책도 직접 실제로 수립하고 운영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수백 건의 조례 정비라든가 정책 개발 등을 통해서 일선 지자체의 현안이 무엇이고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런 것들을 아주 생생하게 제가 그동안 연구하고 파악해 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토대로 그러한 정책 전문성을 영등포 구정에도 제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물론 뭐 중요한 정책들 여러 가지 있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것으로 또 당장 해야 되는 것은 저는 항상 그 자치단체장은 약자의 편에 우선 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영등포 관내의 취약계층, 장애인, 어르신들 뭐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복지라든가 일자리 이런 것들에 어떤 사각지대가 없는지 그걸 파악해가지고 일단 너무 그 힘든 분들은 빨리 긴급하게 긴급복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이분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영등포가 부끄럽게도 서울시에서 전국에서 유일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지금 성매매 집결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구청장이 되면 1년 내에 다 성매매 집결지를 해소하겠다. 이게 저의 지금 각오입니다. 그동안 이것을 손대지 않은 것은 영등포의 정말 치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등포의 도시 브랜드 대전환을 지금 추진하고 하겠다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매매 집결지 해소, 정비 이게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영등포에서 가장 그 중요한 현안이고 시급한 현안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지금 뭐 각종 그 주민 그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예정되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너무나 이제 지연되거나 또는 그 진행 상황이 불투명한 데서 오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지연 요소를 없애고, 그 다음에 정원호 서울시장도 얘기하고 있지만 착착 개발 뭐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불필요한 단계들을 과감하게 법령 정비를 통해서 줄여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단계를 줄이면 당연히 속도는 이제 그 기간은 단축되게 되니까, 이러한 불필요한 그런 규제라든가 절차 같은 것을 과감하게 완화하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또 구청장 권한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면밀하게 봐가지고 불필요하게 진행되어 있는 요소가 있으면 그것들은 좀 빠르게 속도를 내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영등포에 재개발 재건축 지원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지원단을 조례 제정을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 지원단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영등포에 오시다 보면 알겠지만 지금 저희 캠프가 있는 이곳 영등포 메인 스트릿도 보면은 도시 외관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빨리 좀 이렇게 정비를 해서 도시경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영등포의 노후화된 도시 외관 빨리 깔끔하고 쾌적하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좀 더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등포는 대한민국의 원점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최초로 우리 도착한 곳이 바로 영등포고요. 그리고 영등포는 또 우리나라 산업화의 엔진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중심지죠. 그리고 영등포는 현행 민주주의 헌법을 만들고 또 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12.3 내란을 우리 영등포 구민들의 손으로 진압을 했습니다. 이런 민주주의의 성지입니다. 근데 이런 정말 그 영등포의 놀라운 도시 브랜드 가치가 그동안 전혀 부각이 안 됐습니다. 저 5대째 영등포 토박이인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을 보고 듣고 자랐습니다. 어르신들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영등포다라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우고 자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그런 것들이 사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부각해서 영등포의 도시 브랜드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켜가지고 영등포가 정말로 매력적이고 역사와 전통이 있고 우리 구민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면서 나 영등포 구민이다라는 거에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사실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역사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미래 비전의 측면에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저의 슬로건인 천하제일 영등포를 꼭 만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